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x1에 함수의 극한값이 1이 되죠. x제곱일 때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은 얼마가 되나요? 역시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함수 x 플러스 x제곱이 x가 1로 갈 때 함수값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두 함수값을 합친 값으로 아마 수렴을 합니다. 지금은 더하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요. 마이너스나 곱하기 또는 나누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을 하는데요. 정확한 증명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만 하고요. 각각의 성질을 실제 계산을 할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내용을 여러분들도 같이 적으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함수 fx에 대해서요. fx와 gx에 대해서 fx는 x가 a로 갈 때 알파로 수렴하고요. a로 갈 때 gx는 베타로 수렴을 합니다.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실수입니다. 이와 같이 알파와 베타로 수렴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이 함수의 극한에서 성립을 하는데요. fx와 gx를 더하거나 뺄 때 이 합한 함수의 극한값은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분리해서 쓰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극한값도 역시 원래 함수값에 수렴하는 값에 더하거나 뺐을 때의 값과 같습니다. 다음의 성질은요. x가 a로 갈 때 특정 함수에 대해서 상수값을 더 곱하는 경우에 이 곱하는 수를 앞으로 빼서 수렴하는 값을 확인을 하고요. 수렴하는 값이 알파죠. 알파에다가 그 수렴하는 값에 c를 곱해도 이 원래 함수가 수렴하는 값과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 c는 상수가 되겠죠. 세 번째 성질은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gx를 곱하는 경우인데요. x가 a로 갈 때 다음과 같이 수렴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쓰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원래 함수, 곱한 함수에 수렴하는 값도 각각이 수렴하는 값을 곱해서 나온 결과와 일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성질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fx와 gx를 나누었을 때요. 역시 수렴하는 경우는 나누어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값은 알파로 수렴하고요. 밑에는 베타로 수렴하죠.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수렴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의 경우는 단 베타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상 이와 같은 함수 극한의 성질들은 우리가 극한 함수가 어디로 가는지 극한값을 계산할 때 극한값 계산의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알아두시고 극한값 계산을 활용할 때 활용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극한값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와 관련해서 두
두 가지 성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다음의 내용을 한번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fx가 2와 마이너스 2 사이의 값을 갖는 함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이 각각의 변에 각각의 x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x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는 않죠.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2x의 우극한 값은 얼마가 될까요? 2x라는 함수는 이런 함수가 되기 때문에 0의 우극한은요 0이 될 것 같네요. 마이너스 2x의 우극한은 어떻게 될까요? 함수의 모양이 이런 모양을 띠기 때문에 우극한을 계산하면요 역시 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이 x가 의 함수의 극한값이 0이 되죠. 마이너스 2x도 역시 우극한값이 0이 됩니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우극한값을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x 곱하기 fx x의 0의 우극한이 어떻게 되나요? 값이? 역시 양쪽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함수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은 경우에 이 각각의 변에 x를 곱해주면 이번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요번에 0보다 작기 때문에 0의 자극한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x의 자극한 값은요 0이 되죠. 마이너스 2의 자극한 값은 어떻게 되나요? 0이 되죠. 따라서 지금 값이 모두 다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가기 때문에 fx의 자극한 값도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모두 0으로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리미트 fx의 0의 극한값을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양쪽에 수렴하는 값이 같다면은 우리가 가운데의 함수도 그 값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문장으로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요. 그리고 gx는 베타로 수렴을 합니다. 알파, 베타는 실수여야 하고요. 이때 수렴을 할 때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을 합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fx와 gx가 있는데요. 가운데는 hx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세 함수가 이런 부등호 관계가 형립이 되고요. 만약에 fx와 gx가 수렴하는 값이 알파로 같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요 역시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fx gx가 이런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도 직관적으로 확인만 해 두도록 합시다. gx가 fx보다 큰 함수값을 계속 갖는다 라고 하면요 극한값의 경우도
극한값을 확인해도 당연히 함수값이 계속 다 크다 그러면 극한값을 확인해도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결국 즉 알파와 베타 사이에도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